제가 보니까 윤 대통령은 끝까지 어떻게 버틸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제 발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국가 세력이요? 예. 을지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자, 반국가 세력 누굽니까, 의원님? 누구 말하는 겁니까? 저도 그거를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반국가 세력이 구체로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네. 해석을 이렇게 하더라고. 제발 좀 북한이라고 한정해서 생각해 달라. 북한. 아니 근데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는 얘기는 북한에서 내려와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 내부에는 이렇게 또 했거든.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이 암약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예. 이거 암약. 그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주로 많이 썼던 용어들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이승만 그 대통령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는 느낌을 곳곳에서 받아요. 예. 반공 세력 찾아내자 이런 거. 친일 반공.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또 시민사회를 겨냥한 발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 강북절에도 똑같은 얘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민사회라든지 뭐 노동계라든지 네. 야당이라든지 이렇게 본인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다 그렇게 다 지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국가 세력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를 만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왜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보세요, 의원님은? 그러니까 지금 절박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너무 이제 뭐 그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의 실정에 대해서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또 정권이 만약 바뀌게 되면 본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들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보수층이라도 똘똘 좀 뭉치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좀 포석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남은 것이 북풍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북풍 쓸 수 있는 카드가. 예, 뭐 저 지금 친일 논란도 엄청 비판받고 있잖아요. 보수층에서조차도. 네,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일각에서는 우려되는 것이 이러다가 국지전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 최근에 일어난 저 진행된 그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네. 국가안보실장 인사들도 보면 다 대북 강경파들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친한 충암 라인들이 막 이런 라인들이 지금 다 국방부 장관 랑 국가안보실장 뭐 이런 자리를 다 깨찼잖아요. 아하.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지금 하는 지경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지금 이게 통탄을 노릇입니까? 그리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서 무슨 대화협의체는 또 제안을 합니까? 이게 뭐 앞뒤가 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유체이탈 뭐 동문서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얼마 전에는 그러니까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다. 민생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어제는 을지 국무회의에서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다시 또 이념 전쟁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그것도 또 이제 막 기자들이 이제 질문하니까 갑자기 왜 이런 얘기 했냐 그랬더니 을지 연수 기간이어서 북한 한 거다 이렇게 그 얘기했다라고 하더라고,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그 을지 연수 그 중요한 그 훈련이 앞두고 국방부 장관이랑 다 바꿉니까? 그 다 끝나고 바꿔야죠. 외교안보 라인도 다 바꿨잖아요. 그렇네요. 그 끝나고 바꿔야 돼야지 그 논리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맞는 거 아닌가. 아, 그래. 근데 이게 반국가 세력 얘기한다고 보수 결집이 될까? 저는 뭐 이런 생각도 들던데. 이게 철진한 뭐 이념 전쟁 이른바 그걸 하자고 해서 보수가 결집해서 똘똘 뭉친다. 글쎄요. 이것도 사실은 옛날식 사고 아닙니까? 옛날 이제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승만 정권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저 강복 회장조차도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정부 곳곳에 지금 밀정들이 지금 판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냥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근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라이트 사관 갖고 있는 구구 인사들을 우리 그 3대 역사 국가기관이 있잖아요. 그 저 어디죠? 그 한국학 중앙연수원하고
국사편찬위원회, 네. 동북아 역사재단 이게 세 개가 이제 3대 역사기관인데 거기 전부 다 한 분은 그 낙성대 연구소장 했던 분, 뭐 그 쌀을 수탈해 간 것을 수출했다라고 얘기하고 네. 있고 그 전부 다 임명된 사람들이 일제 식민 지배가 한국의 그 근대화에 도움을 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걷다가 다 앉혀놨고 네. 그다음에 25개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역사 관련된 기관들이 전부 그 누라이트 사관 가진 인사들 거의 대부분을 다 지금 바꿔놨다 이렇게 아하.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그냥 그냥 단편적으로 무슨 뭐 친윤 인사기 때문에 뭐 이런 차원을 넘어가지고 완전히 우리 저희 대한민국의 역사를 네. 이제 일본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으로 건국절이라든지 건국절 논란이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거대한 그 흐름들이 지금 저기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그 일본과 해왔던 그런 그동안의 외교나 그런 내용들을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제징용에 대해서 제3자 변제안을 밀어붙이고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있고 지금 동도 영유권 문제도 그렇고 뭐 하나 지금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한 게 없고 이제는 뭐 친일을 넘어서 숭일한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왔고 숭일. 매국의 단계까지 접어들었다 이런 극단적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국민들의 비판들을 덮으려고 북한을 자꾸 끌어들이는 거죠. 북한을.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일요일 날 이번에 우리 전당대회 했던 날이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15주기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주장했던 햇볕 정책 그건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91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그 보수 정권이었던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작됐던 북방 정책 그 정부 전부 다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보수 정권에서 다 계승했던 거 그 보수 진보 정권을 다 공이 다 했던 그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그런 네. 거를 다 깨고 지금 가치 중심 뭐 실체도 없는 가치 중심한다 그래서 그냥 가치 외교 한다고 했는데 미국의 거의 맹종하듯이 하고 친이라는 거 모습 보면서 국민들이 정말 지금 가슴이 막 그냥 분통이 터지고 있는 맞아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북한 이른바 북풍 카드로 이 국면을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네. 아니 그 예를 들면 김영석 독립기념 원장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점 불법이잖아요. 그 일제 시대에 우리 한국인을 일본 국민이라고 주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합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일본의 논리이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를 합법으로 네. 보는. 그리고 이제 그 일제 강점은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규정을 해야지 우리 헌법 정신에도 맞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하고 이렇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도 역사적으로도 1943년도에 그 카이로 회담 이제 카이로 선언 거기에 보면 우리 한국에 대한 그 조항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한국이 노예 상태에 있었다라고 해서 일제 강점이 불법이다라고 하고 있고 네. 카이로 선언을 승계한 게 포츠담 선언이거든요. 네. 그 포츠담 선언 8조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일본이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불법이라고 인정한 거거든요. 역사적으로도. 근데 그걸 왜 스스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역사학자로서 예를 들어서 비판을 감수하고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독립기념관장이라는 공직은 안 되는 거죠. 거기는 우리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네. 정신과 혼이 깃들어 있는 그거를 상징하고 그거를 기리는 독립기념관 아닙니까? 거기에 그 관장에 그런 일본 입장을 두둔하는 사람이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리얼미터 조사 어제 나온 거 보니까 네.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보수층에서도 이건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데 예. 그 여당이나 보수 측에서 우리 민주당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라고 애써 축소시키려고 하는데 친일 논란도 분명히 영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이 발언 해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죠. 네. 이른바 중일마,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계속 그렇게 사과라고 할 수가 있느냐. 대통령실 관계자는 피로감 느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경애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경애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이게 지금 이게 국가안보실 차장이 할 얘기입니까? 이분이 원래 뭐 그 논문도 친일적인 논문 써갖고 유명했던 분이고 네. 국가의 주요한 정보를 유출해서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크라비스타에 윤석열도 같이 살고 친하다는 이유로 국가안보실 실제적인 실세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안보실장 계속 바뀌는데 예, 안 바뀌고 있어요. 예. 김태우 1차장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리대로 하면 뭐 일본이 마음이 중요한데 사과하기 싫은데 억지로 사과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네.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강도 들었는데 강도가 사과할 마음 없으면 그냥 뭐 용서해 줘야 됩니까? 뭐 그런 논리랑 비슷한 거잖아요. 아주 매국적인 그런 발언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발언 자체도 이제 회자가 되고 논란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는 요인이 되는 것이고 보수층에서도 이거는 우리 보수적인 가치가 아닌 것 같다. 윤석열 정권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보수적인 가치가 다른 것 같다. 이런 판단을 또 할 수 있는 하나의 판단 자료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방송에 나와서 그런 발언을 했으면 사실 국민적 비판이 높으면 사과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본이 수십 차례 사과에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 과거사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사과했는데 얼마나 더 하라는 거냐. 이렇게 대통령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그 김태우 차장 혼자의 개인 생각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더 문제인 거죠 이게 지금. 일본의 이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일본이 피로감 느끼는데 또 계속 사과하라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예. 이런 논리로 나오니까 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한일 뭐 관계, 한미일 관계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과거는 묻지 말고 이제 미래로 가자 이런 얘기. 우리 청년들의 이 미래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새 시대를 열어간 한일 한미일 관계가 뭐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거 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한일 한미일 관계 이거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뭐 거의 한미일 동맹 수준의 한미일 그 협력, 안보 협력 그리고 군사 훈련을 같이 하고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뭐 그 국민의힘에서 공식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썼다가 뭐 사과하는 일도 벌어지고 뭐 그것 때문에 김병주 의원 우리 최고위원 되는데 혁혁한 공주 세웠잖아요. 정신 나간 국민의힘 해가지고. 맞아요. 그 논란이었죠. 근데 이게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한미일 관계라는 것은 사실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 미국의 의도, 인태 전략. 미국은 그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를 이렇게 재편하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 가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종속되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하부 구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인정하는 게 그게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 한일 한미일 관계입니까? 정말 그 가치 해결한 이름으로 완전히 그냥 중국과 러시아 다 적으로 막 만들어 놓고 지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 타격 수출이나 이런 걸 타격을 해서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지금 자초하고 있는 게 대통령실인데 이게 무슨 새 시대입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외교라고 하는 것은 국익에 최우선의 방점을 찍고 외교를 해 나가는 것인데 우리 외교를 보면 편중 외교. 한쪽으로 쏠린 외교만 하고 있어서 국익에 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 미국의 의도는 지금 그 일본을 평화연법 개정해갖고 재무장하고 이런 것들을 다 용인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용인해주고 한일 간의 동맹관계로 가기를 지금 미국이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그 한국과 일본은 동맹관계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독도. 어때 영토 분쟁하고 적과 동맹관계를 맺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런 그 국민들의 비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신원식 장관은 그 독도 수호 훈련조차도 올해 상반기 때 하지도 않고 하반기 때도 할 계획도 없다고 아직은 그러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 그런 의심들을 국민들이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오히려 독도를 그 공동관리구역이라든지 일본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다가 제소하는 것을 은근히 용인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비판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참 이런 여러 가지 실정, 우려를 북풍 카드로 다 모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반국가 세력
과연 누구냐. 그래서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있으면은 다 잡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정부에서. 우리 둘도 그쪽에서 규정하는 반국가 세력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던데. 네,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 분명히 우리 사회라 그랬어요. 아, 참. 북한에서 암약합니까? 예. 그러니까 옛날 전두환 때 모습, 이승만 때 모습 그걸 다시 이제 반복하는 상황 같이 느껴지는데 글쎄요, 이제 국민들이 하나하나 판단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